안녕하세요. 애나소피 해피캐슬입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해피캐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좀 여러 나라 살아본 나라 중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브라질 가족 문화, 그러니까 가족 문화를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간 재밌는 그 얘기만 잠깐 해볼까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어쩌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떠한 가족 문화가, 가족의 형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보통 키워서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을 경우에 저희들은 보통 우리들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 서로 인사 와라 뭐 이런 대화,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나 뭐 생일 뭐 돌아오면 전화 막 드려야 되고 막 연락해야 되고 막 음식도 해서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하여튼 이게 유교 사상이 이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는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사상이라면 자, 브라질은 어떠냐면 보니까 이제 장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집들을 보내야 되는데 남미 쪽은 약간의 블링블링블링한 게 워낙 그냥 민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고 자체가 어 브라질은 원래 여러분도 이미 제가 얘기를 했나 원래 알고 계시나? 브라질에는 뭐 지진이나 막 해일이나 무슨 태풍이나 이러한 그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재앙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봐도 남미 뚝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원래 브라질이란 이렇게 나라 자체가 딱 생겨날 때 그 도시가 브라질의 그 물론 도시마다 생겨날 때 상파울도 딱 생겨날 때 도시 형성이 무엇으로 되느냐면 일단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어떤 도시는 만약에 쇼핑센터가 생겼고 그다음에 집이 있어. 막 아니면은 뭐 농작물이 있고 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브라질은 먼저 일단은 도시 자체 한 가운데 교회가 딱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 주위로 인해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도시 한복판에 강남대로 한복판에 막 명동성당도 명동에 있듯이 정말 군데 완전 복판 한 가운데 다운타운 지역에 교회들이 정말 조금만 가도 교회 커피숍 있듯이 교회가 되게 많아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왜냐 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태어나면서 어떠한 게 이게 가지고 있냐면 국교 자체가 그렇게 카톨릭 뭐 에반젤리카 해서 기독교 그건 기독교 캐톨릭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너무 복을 받아서 예수님도 우리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믿고 있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드시 그 도로교통법 같은 데에 도로에서 그 어떠한 길을 낼 때 무조건 길에 큰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만약에 이 도로를 낸다라고 나라에다 신고를 하면 이 도로에다가는 나무를 100개를 심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면 정말 복판인데도 도로마다 나무가 굉장히 크고 나무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지금도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도로를 낼 때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족 문화는 어떤 거냐면 결혼을 시킬 때 너무 멀리로 보내지를 않아요. 결혼을 시킬 때 물론 클 때부터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애기들이 크면서도 다 밖에 나가서 자기 맘대로 학교 생활하고 이러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서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가족끼리 룰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친구들이고 뭐고 약속을 하지 말고 다 놀다가도 이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 점심은 다 같이 먹는 거야. 저녁은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까지 날짜를 정해놓은 항상 그 시간에 만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인 거예요. 그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이 전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같이 만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이제 가족이 너무 많아지면 약간 중간 지점에 레스토랑 같은 데다가 이제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한 가족은 직접 봤는데 한 전 가족이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기를 낳고 또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나니까 많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게 막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무조건 거의 많아요. 많아서 만났다 그러면 만약에 한 30명 정도 가족이 됐으면 만나면 인사를 해요. 허그를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게 사람이라면은 이쪽으로 껴안고 이쪽으로 껴안고 이쪽으로 껴안는데 물론 이제 정말 엄마가 아기를 만날 때는 직접적으로 하고 이렇게 뽀뽀를 하겠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볼만 살짝 닫고 입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뭐 화장품이나 뭐나 이렇게 안 묻고 또 가족들이 남자들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애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껴안는 거죠. 껴안는데 이렇게 예쁘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30명이 됐으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한테 3번을 껴안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른이고 애기고 음식 주문이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음식 하는 그 웨이트레스 분이나 웨이터 분들은 기다리세요. 30명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할 때까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주문 받으려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성격 좋죠. 저도 진짜 감동했어요. 아, 나도 앞으로 저런 식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돼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부모 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룰처럼 그렇게 묶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문화가 있답니다. 가족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니까 굳이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30명이면 반드시 누구의 생일도 껴있을 것이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 가족의 생일이 겹치는 사람도 있고 생일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날도 있고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막 무슨 기념일도 있고 막 기념일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선물들을 다 크게 준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선물에 조금 질이나 막 가격이나 뭐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도 많고 신경 쓰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자그만한 아주 작은 요만한 머리핀이라 할지라도 그냥 선물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놀란다. 놀러가 뭐또 뭔가 이거 너무 좋다 막 이거 진짜 막 너무 이뻐 막 보니따 막 이렇게 보니따가 이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블링블링하고 감사할 줄 알고 막 이러한 거는 저는 너무 본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똑같은 거가 미국은 보니까 가족 관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같은 가족이 살면서 만약에 누구 생일이나 명절이 되거나 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서로가 합리적인 연락들을 주고받는데 뭐 전화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미국 사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써서 나는 이러저러해서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해서 이번에는 휴가까지 조금 내서 휴가를 껴서 나는 와이프랑 뭐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모임에는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전 통보를 하면 부모가 그거를 딱 듣고서 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잘 다녀와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해서 그냥 수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쇼크였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다니 한국에서도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가족이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그 명절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연말하고 연초로 이렇게 넘어갈 때 반드시 그때는 만나더라고요. 그거는 좀 멀리 있어도 자기네끼리 오는데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얼굴 다 볼 거 보고 반갑게 짧게 깊게 반가워하면서 그 다음 스케줄은 또다시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왜냐면은 그 휴가 기간에 연휴가 살짝 낀 어떠한 기간이 될 때 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그냥 일상으로 또 미국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그냥 서로 얘기만 한 상태라면 그게 며느리를 본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갔습니다. 뭐 사이가 어디에 일이 있어서 여행 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행 안 간 사람끼리만 만나는데 그거를 욕하거나 무례하다라고 하지를 않고 그냥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며느리가 됐다면 미국 문화가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사위가 됐다면은 또 미국 문화가 좋을 것 같고, 내가 부모 입장이니까 또 막 브라질 문화가 또 그거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녀 입장이나 부모 입장으로 볼 때 한국 그거는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좀 한국에서 너무나 막 연락을 꼭 해야 되고 연락을 안 하면 막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막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있어요. 떠난 지가 조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적응하기 전에 한국을 떠나버려서 오히려 다른 나라 문화에 먼저 배워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서 또 이제 또 새로운 문화들이 또 생성됐잖아요. 요즘 또 20대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유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이제 학교에 가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학 오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제가 지금처럼 한국은 어떻고 저떻고 좀 불편한가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 나름대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TV 같은 데서 저도 토크쇼를 보면서 한국 문화가 요만큼까지는 지금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저도 이제 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문화 세계가 이 나라 문화 그러니까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각각 나라마다 특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깊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은 이제 어제가 좀 구정이고 저번 주가 구정이고 어제가 아니고 이게 나라마다 또 여기 또 차이니스 또 무슨 데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번 주가 한국 구정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중국 구정도 끼고 하여튼 이런 게 또 시간하고 모든 게 달라가지고 지금은 어디가 맞다 뭐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세 개만 가족 관계만 제가 좀 비교를 해봤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 문화를 원하세요? 물론 한국 문화를 원하시는 분이 제일 많겠지만 어쨌든 이상 브라질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를 믹스시켜서 얘기해봤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애나소피 해피캐슬이었습니다.